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커머셜 에세이로 일하고 있는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엣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브라운백 세션을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기술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20 분에서 25분 정도고, 제가 또 바로 또 교육을 다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엣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레드햇이 엣지라는 걸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 주시고,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얘기를 좀 풀어 놓자고 하면 너무 저 역시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많은 부분이 굉장히 방대한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 제품 슬라이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엣지라는 게 레드햇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부터 이제 좀 궁금했기 때문에 좀 찾아본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해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는 아젠다와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용어가 주는 정의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점이나 혹은 챌린지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레드햇에서 과연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오늘의 세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엣지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적인 검색을 해 봤습니다. 아마 엣지라는 단어를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이렇게 명시를 해 봤고요. 물론 저는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 엣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접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시고, 저 역시도 좀 이렇게 긴장을 푸는 그런 걸로 계기로 한번 이 장표를 넣어 봤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가장자리, 아니 뭐 날, 뭐 끝, 경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엣지라는 거 가장 많이 접하는 단어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어 피자 시켜 먹으면 엣지 크러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어떠한 테두리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엣지라는 게 그런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게 IT의 어떤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과 접목이 되었을 때는 뭐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라는 궁금한 부분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엣지 컴퓨팅에 대한 좀 정의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나 아니면 데이터 소스의 물리적인 위치 혹은 그 근처에서 컴퓨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사용자 두 명이 있는데, 사용자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근접해 있는 환경에서 컴퓨팅을 할 수 있고 연산이나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엣지 컴퓨팅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이제 단말 장치, 사용자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노트북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든, 어떤 단말 장치를 사용하든지 간에 가장 사용자로부터 가까운 부분에서 컴퓨팅 서비스를 처리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사람이 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 가깝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더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의미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이제 기업의 그런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유연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존재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엣지 컴퓨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사용자에서 가까운데 '뭐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뭐 기술적인 얘기는 여기서는 하지 않을 거고요. 활용 사례에 대해서 4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로컬에서부터 실시간으로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에서부터 바로 시작이 된 게 이 엣지라는 것이 그 어떤 나타나게 된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처리를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처리를 어떠한 디바이스 혹은 뭐 스위치나 센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처리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데이터 센터로 바로 보내게 되는 경우, 혹은 어떤 뭐 전자장비나 이런 아니면 뭐 엔진 장치 뭐 여러 가지 이제 측정을 하는 장치들, 이런 장치들에 대한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이 내용들을 데이터 센터로 바로 보내게 되는 경우, 이렇게 바로 전송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내가 서울에서 서비스를 받고 데이터 센터가 서울에 있다라고 하면 관계가 없겠지만, 데이터 센터가 먼 곳에 있다, 아니면 뭐 혹은 아예 국가를 넘어서는 곳에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양은 굉장히 방대할 거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서 이제 엣지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는 내용은 제가 IoT를 좀 넣어 봤어요. IoT를 넣어 본 이유는 좀 가장 엣지 컴퓨팅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IoT라는 부분을 넣었고요. 밑에 보시는 화면은 아마 보신 적이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고, 관심 없으신 분들은 영 이게 무슨 화면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취미 삼아서 제 집에서 디바이스들을 좀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홈 오토메이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화면에 들어가서 주방의 불을 끈다든지 주방의 불을 켠다든지, 아니면 TV를 거실에 있는 TV를 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커튼이 특정 조건이 되었을 때 뭐 특정 조도나 온도 뭐 이런 게 됐을 때 커튼이 열리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집에 그냥 마련을 해 놨어요. 그래서 굳이 이 예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저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되게 조그마한 디바이스를 갖고선 이걸 홈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이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는데, 얘가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느려지더라고요. 굉장히 느려지면서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제가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은 분산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얘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는 거를 좀 쪼개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디바이스에 붙어서 중앙에서 처리하는 코어 시스템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집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주말에 하는 소소한 재미라서 그냥 여러분들께 엣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IoT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좀 붙여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 저만 쓰는 거고 저의 가족만 쓸 수 있는 걸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공장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공장을 운영할 때 인터넷 사물 인터넷 센서 같은 것들은 이제 고장 방지를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개선한다거나, 다양한 그런 어떤 용도로 인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꾸준하게 만들어내고 꾸준하게 데이터를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특정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약 2,000여 개의 장비를 갖추고 어떻게 보면 한 달에 한 2,000 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격에서 데이터 센터로 직접적으로 전송을 한다고 하면 그 양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홈 홈 그러니까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보다 이제 가까운 장비에다가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된다면 시간도 그렇고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사용량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개선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에 있어서는 이 엣지 컴퓨팅을 IoT 같은 경우에도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여전히 중앙 집중식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고, 중앙 집중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뭐 수신한다거나, 다른 공장에 있는 뭐 위치에서 작업을 개선하는 데 뭐 필터링을 한다든가 뭐 데이터를 공유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에 대해서 잠시 이제 짚고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커넥티드 카 같은 것과 같은 이런 이제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엣지 컴퓨팅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택배를 시켜 놓고 택배 배송 정보를 이렇게 조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택배 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고 택배 차량이 오늘 돌아갈 어떤 경로는 이만큼이고 현재 도착이 될 예정 시간은 어느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어떤 트래킹 시스템을 정보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택배 차량의 어떤 위치라든가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했을 때 이제 승객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매우 혼잡함, 뭐 여유로움, 뭐 이런 것들, 지금 몇 번째 칸은 여유로움, 뭐 이런 식으로 그 승객의 흐름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추적 시스템들을 담당하고 있는 컴퓨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들에 있어서 엣지 컴퓨팅 전략을 사용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각 차량이나 어떤 뭐 지하철이 됐든 이런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것들이 다른 트랜스포테이션 그 차량이나 아니면 그 지하철 등과 같이 표준화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고 데이터가 이제 균일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연결이 일관되지 않은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캡처로 넣어 놓은 건데, 자율주행과 같은 자동차들이 돌아다니는 시스템 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가 어느 지점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 자동차들이 혼잡해질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성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일관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데에는 대량의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굉장히 엣지 컴퓨팅을 하는 데에 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보내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대기 시간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차량에서 센서링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선으로 이제 요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또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OTA라고 부르는데,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어떤 업데이트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수행을 할 때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중앙 위치에 연결을 해서 그 한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어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엣지 컴퓨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언급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활용 사례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CDN 부분이에요. 저는 이제 과거에 CDN 회사에서 있었기는 하지만, CDN이라고 하는 게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보냈을 때 가장 가까운 데에서 콘텐츠를 전송을 해 줌으로써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어떤 경험을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데요. CDN의 어떤 그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예전에는 단순한 이미지나 폰트나 뭐 CSS 정적인 파일들 같은 것들을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새는 어떠한 경로가 최적의 경로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동적인 콘텐츠도 굉장히 가속화시켜서 보내주는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iOS 업데이트 혹은 어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의 업데이트 같은 것들을 할 때에도 CDN을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CDN이고요. CDN에서도 엣지 서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엣지 서버로 사용자의 요청을 보내고, 오리진 서버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 센터 혹은 어떤 이제 이미지나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 진짜 그 중앙에서 처리하고 있는 서버를 저희 이제 오리진 서버라고 보통 CDN 업계에서 부르는데, 오리진 서버가 아니고 DNS 세팅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요청이 오리진이 아니라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엣지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요렇게 주고받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이렇게 멀리 실제 서버로 들어가는 것보다 가깝게 붙어있는 엣지 서버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다 짧은 시간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DN에서도 이 엣지 컴퓨팅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 가지 정도 실시간 처리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CDN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뭐 AR이나 VR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대량으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 네트워크적인 부분이나 응답 시간 관련해서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에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용자에게 좀 더 가깝게 배포되어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동적이거나 정적이거나 하는 어떤 캐싱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로드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비용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 네트워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 봤을 때에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전송의 지연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심지어는 서비스가 실패되는 케이스도 벌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엣지 컴퓨팅을 사용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나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집계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에도 엣지 컴퓨팅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감 데이터들이 이제 오고 가는 경우에 좀 더 좀 보안적으로 강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엣지 컴퓨팅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엣지를 통해서 탄력성이나 이제 비용의 이점을 추구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요. 운영이나 앱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관성을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엣지 컴퓨팅을 사용을 하는 것들이 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이 있지만 챌린지가 또 있어요. 챌린지라고 하자면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소규모의 사이트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떤 기술 전문성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기술력이 없는 분들이 있는 원격지에 엣지 컴퓨팅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를 단순화한다거나 뭐 문제 해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엣지 컴퓨팅을 구성함으로 인해서 보안적인 취약점이 발견되는 포인트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챌린지들이 있기 때문에 엣지를 사용을 함으로써 보통 이제 물리적인 보안 같은 경우에는 코어 사이트의 물리적인 보안보다는 굉장히 좀 보안성이 좀 낮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엣지 전략을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악의적이거나 굉장히 우발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큰 위험을 고객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의 챌린지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태까지 제가 이제 엣지와 엣지 컴퓨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레드햇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고객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죠. 클라우드 네이티브인 경우도 있고 전통적인 그런 어떤 전통적인 구성으로 시스템 구현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미래의 어떤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엣지를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을 때 어떤 방향이 바람직할지에 이제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독점적으로 이제 수직적인 어떤 통합을 제공을 하는 제품이 옳을지 아니면 개방되어 있고 상호 운영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곳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레드햇에서 근무해서 그런지 아니면 레드햇의 다양한 제품들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방형이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고객분들은 현재와 미래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모델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것처럼 통합된 폐쇄 클라우드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분들은 보다 좀 열려 있고 어 오픈 소스를 제공을 하고 열려 있고 좀 상호 운영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많은 고객분들이 사실은 어떤 클라우드에 이제 락인되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게 수용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하심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방법보다는 그래도 클라우드로 요렇게 전환을 하는 데에서 어떤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징이나 기능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비즈니스도 진화를 하는 것처럼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사고의 진화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객분들에게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이제 그냥 간단한 그 예제입니다. 레드햇에서 엣지 컴퓨팅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한 예제이고요. 리모트 오피스를 운영을 하는 경우에 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레드햇의 제품과 함께 통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예제라고 볼 수 있고요. 엣지 플랫폼 아키텍처 리뷰라고 하는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우리가 갖고 저희 이제 레드햇이 갖고 있는 오픈시프트나 RHACM이나 엔저블 뭐 이런 것들을 채택을 해서 원격 사무실 아니면 저 위에 나와 있지만 뭐 뭐 제조나 아니면 텔코 그런 어떤 시스템에 맞도록 오픈시프트의 클러스터를 대규모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공을 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 산업군들은 다양하게 되어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나 뭐 리모트 오피스를 구현하거나 텔코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게 그 예일 텐데, 클러스터 프로비저닝을 하는 데에 표준이나 아니면 규정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해 드릴 수 있는 게 레드햇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한 이제 원이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하거나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하는 데 어떤 중앙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엣지 컴퓨팅의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적인 부분이나 컴플라이언스 폴리시가 이제 클러스터 목적에 맞게 구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레드햇이 갖고 있는 엣지 컴퓨팅의 하나의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엣지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레드햇에서 말하고 있는 엣지라고 하는 거에는 이제 티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티어들이 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코어 부분이 되는 게 있고 니어 엣지가 있고 파 엣지가 있고 실질적인 디바이스 엣지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모든 분들에게 맞는 단일한 크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엣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다양한 엣지 토폴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파 엣지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파 엣지와 코어나 클라우드 엣지 뭐 두 가지 계층을 갖고 있기만 하고, 중간에 굉장히 다양하게 쪼개져 있는 중간 계층의 엣지가 존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엣지라는 개념이 레드햇에서 나오게 된 거는 텔코의 엣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시작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랑 뭐 그런 것들과 같이 수평적인 플랫폼을 위한 업스트림 커뮤니티에 중점을 둔 이제 작업을 그 이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햇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뭐 제조나 수평적인 엣지 뭐 이런 사용 사료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것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더 기능을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그냥 일반적인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이나 아니면 제가 보여드렸던 IoT 작업들과 혹은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가서 에너지 부분이나 차량과 같은 임베디드 장치에 이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엣지의 어떤 티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사례에서는 뭐 파 엣지나 코어 클라우드에 대한 두 가지 계층만 있고, 다른 사례에는 뭐 여러 가지 중간 계층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벤트나 아니면 그 운영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발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코어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코어에서 이제 밑에 단 점점 이제 엣지 단으로 그 디바이스 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부분들에는 코드나 어떤 설정 사항이나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나 커맨드 이런 것들을 날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날릴 때 가능한 곳을 이제 중앙 집중화를 하고 필요한 곳에 배포를 하는 어떤 유기적인 그런
그 플랫폼을 구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클러스터 보안 정책이나 뭐 민첩한 플랫폼을 제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시간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메시징 플랫폼을 구현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고 뭐 배포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을 위한 레지스트리를 제공을 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해 나가는 것이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엣지 컴퓨팅을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끝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레드햇에서는 다음 4 개의 엣지 아키텍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디바이스의 엣지를 구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싱글 노드의 엣지 서버를 구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리모트 워커 노드나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컴퓨팅 노드를 제공을 한다거나 아예 스탠드얼론으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HA 환경을 구성을 한다거나 하는 4 가지 단계로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간이 되는 건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될 것이고 다양한 노드 엣지 서버를 구현을 함에 있어서는 오픈 스택이나 오픈 시프트를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각각의 이제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에 포진을 해야 할 것들은 포진을 해야 될 것이고 가깝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다양한 엣지 아키텍처를 활용을 해서 엣지 컴퓨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장표인데요. 레드햇을 사용하시는 혹은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들에 존재하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레드햇은 검증되어 있는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제품의 컨셉이나 이런 것도 바뀌게 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고객분들이 실제로 갖고 계시는 어떤 서비스를 하시는 부분들과 코어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엣지 컴퓨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접목시킬 수 있고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좀 전달을 드리고자 그냥 간단하게 그냥 훑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 장표를 마련을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엣지 컴퓨팅과 이제 레드햇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마지막 장표를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일반적으로 엣지 컴퓨팅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좀 수평적으로 플랫폼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레드햇의 엣지 컴퓨팅의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검증 패턴은 보다 이제 복잡하고 재현성이 높은 배포를 이제 좀 쉽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 방식을 사용을 하심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배포를 한다든가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 데 좀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의 뭐 골자들이 있는데 뭐 기덥소 모델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아키텍처를 이제 코드로 제공을 한다거나 실제로 배포로 발전될 수 있는 특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대규모 작업에 필요한 뭐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합하게 사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내용을 기술적으로 잘 아시든 그렇지 않든 누구나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기여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협업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레드햇이 갖고 있는 그리고 표방하는 어떤 엣지 컴퓨팅의 하나의 예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저희의 이제 접근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원래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저의 경험담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게 됐는데 혹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일단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